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요즘에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셨는데 그게 다 남편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여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어르신은 여자 어르신이시고요. 옷도 굉장히 잘 차려 입으시고 화려한 색깔로 꽃무늬, 분홍색, 이렇게 예쁜 색깔로 옷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시네요. 이 어르신은 표정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으시고 표정도 굉장히 딱딱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게 되긴 했는데 내가 왜 이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 또는 이 검사를 왜 하는지 또 신뢰할 수 없다. 이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검사하는 거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신 채로 오셨고요. 이분이 상담을 좀 해보시도록 사회복지사가 의뢰를 하고 상담실로 오게 되신 이유는 최근에 이 어르신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원래 몇 년 전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셨다가 최근 들어 이 손떨림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셔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이 좀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도 받으시고 좀 고민도 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여러 가지 건강이 같이 안 좋아지시면서 협심증 판단도 진단도 또 같이 받게 되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파킨슨병이 오면 그러면 나중에 진행이 계속 되다 보면 한 60% 정도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셨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너무 우울하셔서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몸이 아파지시고 우울하신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상담으로 연계가 됐느냐 이분이 계속 주장하시기를 내가 이 아픈 병이 걸리게 된 것 이 모든 게 다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한 분노감을 계속 표출을 하고 계시고 어디 가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검사나 또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하셔서 상담실에 오시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오실 때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내 모든 병이 남편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게 되셨는지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젊으실 때 결혼하셔가지고 그러셔서 남편을 만나셨는데 남편분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은행 다니면서 예를 들어 그 금액이 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남편분은 원래 성격이 고지식하고 엄격하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사고나 실수를 하신 적이 없대요.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굉장히 훌륭한 은행원으로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께서 사회성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고 그러셔서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편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어르신한테 아유 그런 좋은 남편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이 한번 직접 살아봐라. 그 말이 나오나 그렇게 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바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재미있는 사람이고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밥도 잘 살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시던 남편분인데 집에 오시면 젊을 때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이 어르신을 너무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오시면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집안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져 있어야 되고 뭐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계속 지적을 받고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권도 은행 분이시니까 은행원이셨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 정확하셨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경제권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매번 생활비를 타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 생활비 탄 돈과 관련돼서도 매일 가계부를 써야 했고 그 가계부 쓴 거를 검사를 매일 받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잘못 썼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사셨대요.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가계부를 쓰고 검사를 받으시고 용돈 생활비를 타서 쓰시는 상황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도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돈을 써본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타박 들으면서 항상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자녀분들이 딸 한 분, 아들 한 분 이렇게 있으신데요. 아드님은 유학 가서 외국에서 뭐 생활하고 계시고 굉장히 여유 있게 생활하고 계시고요. 뭐 남편분이 은행원이셨기 때문에 집안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 집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 다 여유가 있으신데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항상 이렇게 좀 쪼들리고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엄마 쓰라고 몇백만 원씩 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편이시고 또 딸도 엄마가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재밌게 살으라고 하면서 이제 따님도 문화센터 같은 거 또 신나는 노래교실 같은 거 들으라고 계속 그걸 끊어준대요. 그래서 그나마 그 노래교실 가서 노래하고 이게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아이들이 그래도 뭐 몇백씩 보내주는 돈으로 그래서 내가 위안을 삼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더 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밥도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분이 평생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사셨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또 몰라주죠.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고 뭐 부럽다,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아마 답답하고 화가 더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남편분이 원래 고지식하고 엄격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날마다 숨이 탁탁 막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특히 요즘에 남편분이 더 마음에 안 들고 더 짜증이 날 때는 언제냐면 남편분은 사회생활 잘하시고 친구도 많고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은 지금 주변에 친구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또 날마다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뭐 날마다 제일 즐겁게 재밌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친구가 별로 없으시대요. 이 주변에. 그리고 원래는 그 서울에 이제 어느 곳에 살다가 이쪽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큰 병원을 다니시는데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다니셔야 하니까 병원 갈 때마다 굉장히 멀리 힘들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또 나는 친구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이 어르신은 남편분에게 항상 부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서울로 다시 이사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하신다는데 남편분께서는 난 여기 좋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죠. 들어주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속상하고 남편이 밉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중입니다. 이분의 입장은 남편이 정말 나를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가 서울로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지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데 나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기서 외로운 모습으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더 남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상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그때 계속 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떨 때 남편이 제일 싫고 화가 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자기 친정 식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남편분께서 꼭 이 아내분의 잘못됐던 거 그리고 잘못하는 거 그리고 또 예전에 잘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을 꼭 들먹이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신대요. 그리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이니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특히 어떤 얘기할 때가 제일 싫으시냐면 예전에 특히 이제 시댁 식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내 시부모님이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이 어르신이 간병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발도 다 들어야 됐고 간병도 다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간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간병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 어르신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이제 수발도 다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있으실 때 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풍족하게 많이 드린 게 아니라 식사를 이제 조금씩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드리시게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또 너무 많이 하시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하니까 식사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남편분은 두고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발을 할 때 네가 시어머님을 충분하게 케어를 안 하고 밥을 충분히 안 드리고 식사를 충분히 안 드려서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비난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뭐 시댁 식구 있을 때나 친정 식구 있을 때나 가족들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어르신은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남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여유 있고 배려도 있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유독 아내분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가혹하게 부인의 잘못에 대해서 매번 거론하고 지적하고,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힘들게 하다 보니 부인께서 평생을, 작은 것도 한 번인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고 지금 건강이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황혼이혼이라도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나이라도 난 이혼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황혼이혼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통계에 보면은 보통 지금 한 35% 정도, 전체 이혼의 35% 정도가 20년 이상 된 오래된 부부들이 이혼하는 케이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20년 전에 비하면 2.4배가 증가한 거래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혼하는 케이스가 지금 거의 2.4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년 이상이 아니라 30년 이상 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같이 하셨던 30년 이상 되셨던 부부들이 이혼하는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어서, 최근 통계에 비하면 17.6%가 전체 이혼 중에 30년 이상 된 부부들, 노인 부부죠. 거의 노인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퍼센트입니다. 이만큼 60대 이상이 경우에 따라선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년 전 보다가 확실히 늘어서 지금은 32.5%가 나 이제 이 나이에도 60 넘어서도 이혼하면, 필요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엔 이혼하면 되게 어렵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요즘은 정말 이혼이 흔해졌고, 그리고 정말 이혼이 많아졌죠, 주변에서도. 그러면 이분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혼이 정말 답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면 무조건 다 행복해지고, 이혼하고 나면은 내가 진짜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냥 꿈같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버님은 자녀분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이 가족 관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분들하고는 관계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따르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 갈등이 좀 문제가 있으신 편인데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 어르신 얘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남편이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러면 좋겠다. 내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남편이 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님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이 아버님이 그래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풍 걸리신 시어머님 평생 수발하신 것도 맞고,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운 것도 맞고 이 연세 드실 동안 이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분이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존중해준다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 남편분의 상담을 통해서 남편분의 그런 태도를 좀 고치고 부인에 대한 인정해주고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부부 갈등도 많고요. 어떤 게 꼭 답일까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각각의 장단점을 좀 잘 고려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남자 어르신이시고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분을 만나고 계신데 그래서 꾸준히 만나던 파트너가 있으셨는데요. 그 파트너와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젊으실 때부터 여자한테 관심이 좀 많으셨대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내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18살까지 월경도 안 하시고 굉장히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가 19 되셨을 때 이 어르신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잠자리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걸 좀 피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은 또 마침 그런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부인이 이제 계속 피하시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부인이 굉장히 억지로 해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한 번도 부인과의 잠자리에서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다. 뭔가 나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바람도 좀 피시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다가 진짜 좀 어느 정도 생활이 지나고 나서 부인께서 자궁암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관계 자체를 거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변태 같다, 막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가까이 못 오게 아예 옆에 못 오게 곁을 안 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시고요. 뭐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분이 이제 부인께서 돌아가시게 되셨고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분은 항상 나는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자를 계속 만나러 다니셨죠.
그리고 계속 좀 여자를 만나고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리를 찾아서 다니셨고요. 이분 표현으로는 예전에는 뭐 광고지 같은데 하루 코스로 있는 등산 여행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뭐 등산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여행인데 그런 모임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 거기서 여자분들도 만나고 파트너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등산 모임 같은 거 자주 가면서 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모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시는 거죠. 파트너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힘든 사람을 여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나는 꼭 여자가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그래도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되셔서 그분하고는 좀 꾸준한 관계를 맺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죠. 그래서 그분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잠깐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관계도 맺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내고 계시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용돈 비슷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고 이런 형태로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계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 파트너였던 여자 어르신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돈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잠깐 뭐 용돈처럼 드리던 게 아니라 이제 뭐 50만 원, 60만 원 요구하시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몇백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그렇게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분하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자분과 헤어지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신대요. 그래서 나는 그분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나는 왜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여자를 찾아 헤매야 되는 사람인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여자분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나는 몇백만 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돈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시게 되신 거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절실해 보이셨습니다. 진짜 이 여자분과 헤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 의미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두려워 보이셨고 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몇백만 원씩 돈을 계속 만들어서 그분께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채로 상담실에 오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괴로운 상황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그렇죠. 다들 뭐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큰 돈을 요구하시는 이분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이 그분을 만나려면 더 큰 돈을 계속 마련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관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스스로 이 관계는 유지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힘드신 거죠. 이 관계는 깨졌고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실한 관계도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됐던 이 관계가 진실한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용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어떤 거와 이별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놓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아지랑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물건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해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과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분과 잘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이후에 그 힘듦을 잘 견디시게, 잘 애도할 수 있게 애도 상담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분이 잘 버티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려야 하는 게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된 거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이분이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예를 들어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관계 말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좋은 여자친구, 좋은 여자 또는 그냥 동성 친구여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 사람, 그런 친구와 관계 맺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그 다음 마지막 상담의 목표가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이분은 상담에서 첫 번째는 그분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 장면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은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무함, 허탈감, 그러면 이분은 항상 새로운 여자를 만났잖아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 무조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 다른 관계, 건강한 다른 관계로 대체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여자에 집착한다라든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분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계 자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나는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따뜻한 교류를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활동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표현하시는 말들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나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그런 성적인 관계 외에는 다른 데에서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그런 감정을 얻지 못한다 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적인 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서, 다른 대인관계, 다른 어떤 관계에서 그런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친밀한 그런 애정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경험, 만약에 그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아주 조금씩 연습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그런 정서적인 따뜻한 어떤 경험을 다 성적인 경험으로만 집착하시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연습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좋은 친구를 만나고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냥 가벼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다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 어르신들이요, 성적인 욕구와 애정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하고 친밀한 그냥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성욕이나 여자가 필요하다라든가 성적인 욕구로만 표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오셨던 많은 상담하시는 남자 어르신들이 다짜고짜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나는 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성적인 대상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분이 정말 그냥 성적인 대상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분이 그냥 단지 성적인 파트너가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 안고 있을 수 있는 정도. 밤에 자기에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혼자 안 자고 그냥 따뜻하게 누가 옆에서 그 체온을 느끼면서 같이 잘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표현을 그냥 여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성적인 게 필요하고 또 반대로 그래서 이분의 성적인 욕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성과 관련된 다른 뭐 더 도구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성적인 부분을 더 해결해 드리기 위한 쪽으로 자꾸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욕구들을 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사랑의 욕구 그리고 친밀함의 욕구가 가장 큰 욕구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이분도 말했는데 부인한테 좀 가까이 가거나 이러면 많은 여자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민망하게 뭐 변태 같다 저리 가라 뭐 옆에 오지도 마라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냥 단순히 뭐 관계라든가 잠자리나 막 이런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고 따뜻함을 그 접촉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게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접촉과 관련돼서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건 접촉을 통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부부끼리 이게 너무 힘드시면 차라리 손주들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는 것도 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친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접촉이 좀 늘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각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고 민망하고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친구끼리도 좋고요. 손도 많이 잡으시고 포옹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냥 접촉을 좀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고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관계들로 내 주변을 좀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남편분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평생 스트레스 받으신 거 말씀하시면서 황혼이혼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의 사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나는 여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남자 어르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냥 뭐 이상하다, 주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속에 있는 말들을 들어주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이 있는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